네. 지금부터는 이른바 김경록 녹취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한투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이 된 이후에 파장이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어제 2개의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알릴레오 쪽에서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고요. 어젯밤에는 이 김경록 차장과 또 한 곳이 인터뷰를 했었죠. KBS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KBS에서도 김경록 씨와 인터뷰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며칠간 진행됐던 숱한 논란을 한 번은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 긴급 좌담을 마련을 했는데요. 독회 좌담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녹취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한번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볼 텐데요. 2분의 변호사를 모시고 지금부터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그리고 어제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박지훈입니다. 오십시오. 네, 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 두 분과의 독해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갑자기 텔레비 나와요? 헤어를 만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면서 또 모르는 제 무슨 라디오가 이게 또 TV가 나와, 네. 영상에 나와가지고. 아무튼 궁금한 신점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아무튼 두 분은 2개의 녹취록 전문 다 읽고 오신 거죠? 뭐 대략은. 네, 네, 읽고 네, 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워낙 이제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4개로 나눠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릴레오에서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낸 다음에 이게 악마의 편집이었다. 김경록 차장의 발언 그 지인 특히 증거인멸 파토와 관련해서 그게 아니었는데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걸 뒤틀어 버렸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알릴레오의 최초 방송과 어제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돼서 비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지원 변호사님 악마의 네. 편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악마의 편집보다 오히려 조선일보인가요? 그래서 보도한 게 좀 악의적인 보도가 TV조선? 아닌가. 예, TV조선이죠. 네. 사실은 전체 취지를 다 들어보면 네. 자신은 증거인멸을 했는지 몰랐는데 검찰에서 증거인멸자라고 하니까 그럼 증거인멸죄인 거구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부분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걸 갖고 증거인멸죄를 인정했는데 그 인정했던 거를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하고 법률적인 인정한 건 다른 거고 네.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걸 갖고 그냥 증거인멸죄 모든 것을 인정한 것처럼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것을 빼고 편집한 것처럼 네. 그렇게 보도된 거는 그게 조금 악의적인 보도로 생각이 됩니다. 악마의 편집은 없었고 악의적 보도만 있었다. 다른 쪽 종편 언론에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악마의 편집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지훈 변호사 얘기한 건 좀 반대인데.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전문을 보면 본인이 어찌됐건 그러니까 본인의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어쨌든 네.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뭔가 야, 그 증거인멸이 아니라 그건 아니잖아라는 취의 약간 유도성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 인터뷰의 기법이라고 보더라도. 네. 그래서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확보 차원입니다라는 발언도 있어요. 사실 2개가 혼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2개를 다 빼든지 사실은 2개를 다 넣어주는 게 맞는 건데 사실 20분의 편집 보면서 한쪽 방향으로만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다만 근데 이 논란은 조금 사그러들 수는 있는 게 어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김경록 씨 반응도 2개예요. 첫날에는 변호인 반응이라 그러면서 인터뷰 후회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어제는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씨한테 직접 받은 문자라고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악마 저 편집 잘 됐다. 나 후회하지 않는다. 요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변호인의 반응하고 당사자 반응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건을 하다 보면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김경록 씨 자신이 괜찮다고 그러면 뭐냐면 편집의 대상자가 괜찮다고 그러면 이 논란은 종결은 된 거죠. 근데 다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악마의 편집성이 있다고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반론하시겠어요? 네, 반론 좀 해야죠. 네, 하세요. 악마의 편집이든 뭐든 기성의 그 언론 매체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읽어보면 지금 정도는 이제 이해를 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증거인멸죄를 인정한 건지 예. 아니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결국은 검찰의 증거인멸죄 추궁에 그거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걸 왜 내가 인정했을까. 사실 내용은 그거예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느냐.
사실 증거인멸죄가 그 얘기도 좀 이따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이따 그러니까 증거 얘기만 인멸을 할게요. 했느냐 안 했느냐는 좀 이따 그 얘기하고. 부분은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검사가 해야 될 부분이고 뭐 법원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람이 했던 건 하드디스크 교체입니다. 만약에 정말 되려면 디가우징을 한다든지 불에 태우다든지 물에 빠져튼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법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지금 그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게 뭐 논란을 좀 수그러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마의 편집성 얘기만.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 제가 하나만 그러니까 보충 질문 드리고 요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게 김경록 차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증거 인멸을 한 것 같다라고 인정한 대목을 빼버렸다 이거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그걸 제일 많이들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런데 보면은 저도 좀 다시 봤더니 늪에 빠져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알릴레오 최초 방송에 나오거든요. 그걸로 해석을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근데 그거는 사실 전문을 다 보고 나서 편집본을 봤을 때 해석이 이어지는 거지. 네네. 근데 어쨌든 증거 인멸, 증거 확보라는 어떻게 보면 법적 평가에 대한 상반된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봤을 때는 어느 단어가 나오느냐가 머릿속에 꽂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늪에 빠졌다는 건 해석이 이어지죠. 근데 네. 비유적인 표현이긴 아니 하죠. 뭐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편집본에는 증거 인멸이라는 단어보다는 증거 보존, 증거 확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증거 인멸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원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악마의 편집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었던 거고요. 자, 이 문제는 그럼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저희가 두 분의 변호사를 모신 이유가 김경록 그 차장의 그 녹취록 전문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그러면 범죄 이른바 범죄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죠. 네, 얘기가 중요하죠. 됐으니까 네. 자 증거 인멸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제 법적 판단으로 들어가죠. 김태현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했다고 보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보면 이제 문자도 보면 증거 이제 인멸이라는 거 없애야 인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박지훈 변호사도 그런 취지인데 네. 우리 법에 이제 죄명은 증거 인멸죄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안에 인멸의 형태에 대해서 인멸뿐만 아니라 은닉도 나오거든요. 아, 예, 예, 은닉 손상.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닉은 숨기는 거고 인멸은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경심 교수하고 저 김경록 씨가 해당되는 건 증거 인멸이라기보다 행위 태양은 증거 은닉이 맞을 거예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 저는 죄는 성립을 한다고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영장 발부 사유에 이제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KBS도 그렇고 알릴레오도 그렇고 뭐 다른 언론도 그렇고 김경록 씨 인터뷰가 뭐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난리지? 왜냐하면 처음에 이 알릴레오에서 20분 나왔을 때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것만 보고 검찰이 좀 수시에 몰래겠구나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릴레오 나와가지고 김경록 씨가 전혀 다른 취지의 얘기를 했다. 이제까지 사실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김경록 씨의 발언이다 인터뷰다 하면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것들이 그거 완전 이제 반대로 흐름이 바뀌었어. 라는 반응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에 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 저 원문이 아니라 그냥 20분 편집본만 봐도 저는 큰 흐름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과 플러스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나눠요. 우리가 검찰에서 진술하고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건 그 말하는 진술자 또는 증인이 보고 듣고 느꼈던 거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얘기예요. 주관적 평가는요. 검찰과 법원이 신경 안 씁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무튼 지금 이거거든요. 말씀은 김경록 차장이 정경심 교수와 함께 했던 행위는 그렇죠. 바뀐 게 없는 그러니까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기존의 보수 언론에 나왔던 거나 알리론에 나왔던 거나 저 증거 인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WFM이나 그것도 그렇고 같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동양대 PC 가져 나왔다. 알겠습니다. 하드디스크 교체했다. 맞아요. 뭐가 맞는데 다 좋아요. 뭐 그 말 저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관적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인멸을 고의성. 하려고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은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져갔다는 거. 예컨대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 관련해서 검찰에서 워낙 많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그 컴퓨터 안에 인턴을 했을 만한 증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표창장 위조가 아닐 만한 증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분명히 녹취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저 부분은 결국 증거인멸을 자백하냐 부인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만약에 검찰에서 저렇게 진술하면 증거인멸 부인하는 겁니다. 그죠?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자백이 아니고. 인멸할 그렇죠. 의도가 없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다 받아주기 시작하면요. 속된 말로 아니 그래서 고의 부분에 대해서 맞아, 무슨 말이냐면 부인하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법원 검찰에 그걸 다 인정 안 합니까? 그런 그거 어떤 아니거든요. 행동을 보고 객관적으로 추단하는 과정을 갖는 게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네네. 자, 객관적으로 추단을 해봅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서울서 어디죠? 그 동양대학교 영주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으면 충주호나 뭐 호수에 버리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나 증거인멸이나 버릴라 했는데 붕 떴어요. 물에서. 그럼 인멸을 했는 거예요. 실패한 거죠. 했는 건 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지. 결국은 아무런 증거인멸 어떤 행동도 없이 그대로 자료가 제출됐을 뿐이거든요. 네. 다만 하나만 더 복사할 뿐이에요. 그거를 포렌식 작업을 거치면 다 복구가 가능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증거인멸 안 됐잖아요. 그 사람 말하고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박지면서 저 얘기는 형법서에 증거 인멸죄만 있으면 저희가 맞을 수도 있죠. 자, 잠깐만 여기서 증거 은닉이라니까요, 제가 은닉. 정리를 할게요. 자, 김태현 변호사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증거 인멸에 은닉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김경록 녹취록에도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건 보도가 다 된 얘기예요. 확인이 그러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에 어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박지훈 변호사는 증거 인멸의 의도, 고의성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은 김경록 어떤 녹취록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없었다. 없었고 그러니까 강조점이 지금 두 분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법원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제 말이 그 판단은? 말이에요. 그걸 왜 언론에서 자꾸 기니 많이 그 얘기를 하냐고요. 법원한테 맡기라고 영장 청구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판사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두 분의 어떤 그 지금 그 차이, 판단의 차이만 지금 그 드러낸 것으로 만족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자, 정경심 교수와 코링크 P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 녹취록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종합을 해볼 때, 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의 사실상의 그 운영자였는가, 차명 투자를 한 것인가 아닌가, 논점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박지훈 변호사님 어떻게 뭐 보셨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거는 KBS도 마찬가지고요. 알릴레오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투자자예요. 단순한 투자자. 그 녹취록만 봤을 때는. 그냥 그 코링크라고 하는 운용사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펀드에 투자한 것에 뭐 불과하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소유를 하고 뭘 합니까? 그 녹취록 보면 정기신 교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해요. 그래요. 주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법 위반할 만한 위치에 근처도 못 갔습니다. 아, 근처도 못 갔다. 아이고, 김태현 전혀 변호사는 못 갔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거는 저 박지훈 변호사 해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 해석을 더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녹취록만 보면 네. 그건 판단이 안 돼요. 녹취록만 봐서는. 아, 그건 판단 왜냐면- 유보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거는 그것도 변호사한테 역시 판단 좀 잠깐만요. 해주세요. 잠시만요. 예.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김경록 씨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김경록의 진술은 기존의 김경록의 진술이랑 나왔던 보도와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애초에 이제 공직자가 되니까 주식을 못 하니까 주식을 팔아 가지고 나한테 WFM하고 코링크 P에서 알아봐 달라고 그랬다. 근데 내가 알아봤더니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거 기존에 다 나왔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다 나왔던 보도예요. 그러니까 그 알릴레오 전문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 더 붙여서 나는 그걸 피해자라고 본다라는 본인의 생각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역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 검찰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관계 그 녹취록만 보고서는 판단은 안 되죠. 다만 그 녹취록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하신다면 네. 저는 공모작서 성격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중간 정리라고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KBS 녹취록이나 알릴레오 녹취록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게 김경록 씨의 어떤 그 진술은 거기서 거의 똑같아요. 두 똑같아요. 녹취록이 똑같아요. 뭐냐면 네. 정경심 교수가 먼 친척으로부터 이 회사가 있다고 해서 와서 제안이 와서 네. 좀 검토해달라고 자신한테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본인은 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본인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코링크에 전화까지 했다. 근데 친척이라 해서 대놓고까지는 얘기를 못했지만 못했고. 좀 자기는 부정적으로 판단해 이거잖아요.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경록 씨 이제 조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에 해석이 들어가는데 네. 정경심 교수가 정말로 그 운용자였고 이랬다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뭘 모르는 상태에서 나한테 와서 그 문의를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뭐 김태현 변호사님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변호사인데 이제 이 부분은 해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세요. 해석을 하게 되면 자본시장 위반이 되려면 운용자여야 되거든요. 네. 사실상 소유자여야 되는데 음.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물론 거기서 지금 김경록을 못 믿어가지고 슬쩍 떠보는 상황으로 했다면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나 딴 분들은.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네. 그 녹취록이 진짜라고 가정하고 또 김경록이 느낀 그대로라고 봤을 때는 네. 일단은 김경록을 바라보는 시각은 김경록이 정경심 교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전혀 운영할 수 없는 위치였다. 그거를 목격자라고 볼 정도가 전 되지 않을까. 막 그게 아니라면 예. 검찰이 자본 규모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차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코링크 P라든지 WFM 관련된 자산 규모가 얼마고 정경심이 얼마를 넣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그거를 만약에 갖고 와가지고 김경록을 불러서 너 이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냥 김경록 얘기만 봤을 때는 뭐 다른 증거도 없으니까 저는 소유자로 볼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추가 질문까지 드린다면 네. 김태현 변호사께 발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난 행위가 뭐냐면 그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정경심 교수로서 돈을 빌려 가지고 코링크에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 연관성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금액이 상당히 크거나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네. 뭐 부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왜 남매가 저래 합쳐가지고 투자하느냐, 차명 투자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차명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본시장 위반이 되려면 실소유를 해야 됩니다. 차명으로 돼가지고 네. 차명 소유자가 아닌 차명 지분 투자는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설사 차명 지분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법적인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차명 투자가 아니라도 마지막 말씀이 그거잖아요. 3억밖에 안 됩니다. 법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예. 부분들. 근데 코링크 P의 자본금 생각하면요, 그거 얘기가 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 할 때 핵심이 뭐냐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부분이에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수요자가 하면서 이제 횡령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쫙 풀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코링크 P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 실제적인 지분을 가지냐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박지훈 변호사 얘기는 설사 코링크 P가 정경심 교수 거라 우리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 물론이죠. 예. 예. 코링크 P가 정경심 교수 거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자본시장법에 있는 어떤 차명 부분 그 부분에서 끝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아마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 아직 지금 첫 번째 공소장에는 그 부분이 안 나오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정경심 교수 끝나서 기소를 하고 나면 저 조봉동 씨 추가 기소할 거예요. 거기에 아마 WFM에 관한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에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은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코링크 P가 시간 없죠 지금. 네네. 네. 코링크 P가 누구 거냐 이 부분인 건데 김경록 씨의 인터뷰만으로는 그거 판단은 안 돼요. 결국에 돈의 흐름, 특히 그렇죠. 이제 코링크 P를 둘러싼 돈의 흐름들과 그 돈이 들어간 시점을 볼 거예요. 시점과 상황. 그렇다고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 또는 정경심 교수 동생이 코링크 P의 어느 정도의 실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 WFM에 관한 저 부정거림의 주가 조작에 관한 그 혐의에 공모관계를 엮일 가능성은 알겠습니다. 충분하고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짧게만요. 10초만요. 예, 예. 10초 내가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맞아요. 맞는데 그걸로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자본 규모를 파악해야 돼요. 자본 규모가 진짜 한 뭐 10억짜리면 이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예. 수십억, 수백억 되면 아니 그 검찰이 알 수 있을 저기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거는 펀드가 그 정도 규모라는 거지 실제로 코링크 P의 자체 규모 자본은 그렇게 크지 익성이나 않아요. 어떤 회사를 통해서 우회 상장도 있고 여러 통걸해서 추난 출자 형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만 확인한 P하고 걸로 LP를 구분을 못해서 그런 체크 거예요. 포인트만 확인한 걸로 지금 시간이 없기 LP하고 때문에 GP를. 질문이 하나 더 남았으니까 네네. 1분씩밖에 발언 기회를 못 드리면 또 WFM 있구나 부분인데 시간. 예. KBS 녹취록에 보면은 그 똑같이 코링크와 마찬가지로 WFM에서 알아봐 달라고 했다. 김경록 차장의 발언은 여기서 끝납니다. 네. 그런데 알릴레오 녹취록을 보면은 이거는 뭔가 그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은 건 수고료가 맞다. 그러면서 무슨 뭐 이제 그 영어 교재 제품명까지 기록,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김태현 변호사님 1분. 그거는 김경록 씨 발언 아무 의미가 없다. 왜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 합창 교육 업체를 한 건 맞아요. 네. 그 조국 장관 층에서 영어 교육의 대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찰은 파악을 끝냈을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WFM이 영어 하는 데는 맞는데 네.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쪽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2차 전제를 바꾸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영어를 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건. 근데 제가 왜 김경록의 진술이 의미 없고 검찰이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영어 교육에 대한 대가인지 아닌지는 문건 보면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문이면 자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경심 교수 측에 없어도 WFM은 그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거든요. WFM은 다 들고 갔습니다, 검찰에서. 알겠습니다. 나오면 뭐 자문한 흔적이 나오면 영어 자문자가 맞는 거고 안 나오면 아닌 거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박지원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발언 착각했을 수도 자체는 있고요. 아주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네. 뭐 알아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어느 게 뭐 좀 선후 관계일 부분일 수도 있고 예. 아마도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WFM 얘기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김경록 씨의 어떤 WFM 관련 발언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띠지 예, 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그러니까 20초씩 발언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코링크 관련 이야기로 집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진행 추이를 그러니까 모두 종합을 할 때 검찰이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소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박준 변호사님. 네. 기소는 할 수 있는데요. 네. 구속영장 청구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뭐 재청구 이번에 또 동생 재청구 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만약 기각된다 그러면 네. 우물쭈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괜히 기각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구조차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청구는 어렵지만 그래도 불구속 기소는 가능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말고요. 예. 증거인멸죄로.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가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가 충분히 됐다라고 자기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 안 되니까 4-5번 계속 알겠습니다. 부르는 거거든요.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 저는 영장 갈 것 같은데요. 청구한다. 그러니까 한때 검찰에서 불구속 검토한 건 맞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적 판단으로 증거 확보 문제가 아니라 네, 여기서 정부적 판단으로 불구속을 좀 검토했던 건 맞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근데 네. 지금은 아마 흐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정책? 그러면 거기 또 다른 정책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좀 뭐 윤석열 총장 얘기인가요? 어쨌든 이제 대검 수뇌부가 네. 불구속을 좀 검토했던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영장 청구 쪽으로 방향을 튼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오로지 그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단을 정치적으로 근데 판단을. 이제 정치적 판단이 보도가 나오니까 그런 정치적 판단으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원래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그런 고려도 좀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장을 칠 것이다. 전 친다고 보고 저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시간 없어요. 이건 2차 토론을 저희가 기약을 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른 아침에 독회 토론을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